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강원도, 이재명 후보는 경북 지역을 돌면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양 후보의 이 대국민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감을 얻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뭔가 초조해 보인다. 이 선거판에 오래 있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그 분위기에서 여론조사를 안다, 먼저 일찍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표가 모이는 소리가 들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난주부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 이제 10% 이상 다시 한 달 전과 같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강원 지역에서 한 말은 강도가 굉장히 센 말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이건 국가가 아니다. 정상적인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자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단칼에 잘랐습니다.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 한 달 전이다. 말장난 그만하라.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다. 원래 이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윤석열 후보 스타일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주 센 말을 아주 적절하게, 이제 뭐 거의 실언도 없이 굉장히 캠페인을 잘하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를 잘하고 있다. 본래의 자기 모습, 자신감을 되찾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을 마무리했다.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당 내외의 그 많은 걱정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불식시켜 가고 있다. 이제 조직 관리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 다음 이재명이 하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말바꾸기나 인격이나 자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량 미달이다. 이번 대선 경쟁은 확실히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팀이 갖춰지면서 비서실이나 메시지 팀들이 갖춰지면서 메시지도 정교해지고 강력해졌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헤매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럴 것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북 지역에 가서 외연 확장을 노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 다음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 이걸 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는 자주 술 먹는 모습이 나온다. 술 먹는 모습이 언론에 비춘다. 그런데 자신이 술 먹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술 먹는 모습이 자주 비치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하는 말마다 모두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지층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외연 확장을 노려보겠다고 경북에 가서 이런 소리를 했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갖은 비난을 일삼은 것. 그러다가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라고 하니까 광주에서조차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술 먹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자신이 그랬다면 얼마나 비판을 받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 또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것이 누가 식사 시간에 술 조금 먹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재명 후보처럼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형수에 쌍욕하고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할까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이런 따끔한 질책을 받아서 뭐 무한해지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놓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라고 해서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친일파다. 그게 더 나아가서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이제 종전선언으로 가져가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태도죠. 그런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순서대로 가져가면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북한 핵 문제가 풀려야 되고 주한미군 문제도 걸려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모든 문제, 복잡한 국제 문제들이 이 외교 문제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남북 간 평화 체제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걸려 있으니까 북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저렇게 매달리는 건 내년 대선 때문이라는 것 모두 다 짐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종전선언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이걸 친일파라고 합니다. 친일파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 반역자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말바꾸기입니다. 매일 말을 바꾸는 저런 대선 후보를 누가 믿겠느냐 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술 먹는 모습 보이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서 판단력이 저 모양이냐, 저렇게 유치할 수 있느냐, 저래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저런 판단력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친일파 이야기를 하는 저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 도정은 어떻게 이끌었느냐, 시정은 어떻게 이끌었느냐,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라는 것이 불거졌지 않겠느냐. 이재명의 말 바꾸기, 그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인식 능력, 판단 능력이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점들이 드러나면서 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근 들어서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면 할수록 표가 모이는 소리가 들리고 이재명은 입을 열면 열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둘 따져보면 지금 윤석열은 자신감을 얻고 있고 이재명은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그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